안녕하세요. 삼번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규재입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운영 컨설팅 같은 것들하고 요것저것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어디 갔다가 가는 길이죠? 지금 일단은 충무로에 조명을 사러 알아보러 가다가 지금 우리 한 대표님이 직접 태워다 주신다고 해서 카메라를 살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걸 사야 되냐. 근데 딱 하나만 정해줘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메라를 써본 입장에서 서로 느낀 게 어떤지 저랑 얘기해보고 카메라를 어떻게 써오셨는지 좀 변천사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처음 촬영을 했던 거는 정말 옛날 한 20년 정말 너무 옛날로 가서 삼성의 디지맥스 330부터 뭐 이제 겉보기가 좋았던 겉보기만 좋았던 건 아니고 이제 성능으로도 훌륭했던 소니 F717 캐논 D30 그 다음에 뭐 니콘의 D100 뭐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캐논을 많이 썼고요. 캐논의 1DS, 1DS 마크 2, 뭐 3, 뭐 1D 기타 등등등 뭐 OD 계열들도 웬만한 버전은 다 사용을 했고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니콘이랑 같이 쓰고 있어요. 니콘의 D3, D4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조금 이제 주변의 시장님들하고 같이 쉐어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주력으로 쓰는 장비라고 하면 요즘에 어떤 거를 쓰시죠?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일단은 편의성 때문에 6D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고 6D가 어디 6D인지 알려주시죠. 캐논의 6D 캐논의 6D인데 뭐 외부 촬영을 할 때는 그냥 느낌이 좋아서 니콘의 Z6하고 Z7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 촬영들 같은 경우에는 캐논 색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해요. 뭐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색감 요런 거는 뭐 조정을 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일은 빠르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있더라도 그냥 기본 베이스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스튜디오 촬영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일단은 사람마다 그 또 이렇게 쓰는 용도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젊은 여성분들 뭐 20, 30대 혹은 뭐 저희 매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 뭐 어린 여학생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주로 그분들한테 이 좀 어떤 느낌이 좋은지를 물어보면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예전 바디들이긴 하지만 니콘 바디들 같은 경우는 색감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알고 싶지 않은 이 사실감 있는 느낌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캐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뽀얗고 화사하고 한 느낌으로 나와서 이제 조명이 조금만 맞아지면은 나의 결점이나 이런 걸 좀 일단은 보완한 상태로 심지어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저희 촬영하면은 일반 업무들 하면 찍고서 이제 원본을 이제 셀렉팅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이거 포토샵 얼마만큼 된 거예요? 라고서 얘기하시면 이거 그냥 찍은 원본 그대로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그냥 뭐 조금만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들 하시는 그런 반응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톤, 색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쓰는 용도에 맞춰서는 캐논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콘은 주로 언제 사용하시죠? 니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기계적인 만족감. 일단 캐논 바디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니콘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딱 만졌을 때 느낌이 그냥 뭐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그냥 너무 추상적이지. 그냥 이거로 그냥 표현이 돼. 그냥 딱 잡았을 때 그냥 그런 느낌. 심지어 이제 뭐 미러리스 같은 경우도 제 Z 계열을 처음에 미러리스 생각이 없다 여기 한 대표님이 뭐 이제 소니도 추천해주고 그 당시 뭐 이제 R3, R9이 A9, A3가 제일
A7R3 A7R3하고 A9하고 이렇게가 제일 최신 기종이었는데, 근데 뭐 만져보고 했는데 그냥 이 행사할 때 2019년이었나 그때 P&I 가서 딱 3사 바디 찍어보고서 첫 셔터에서 니콘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쓴 기계적인 만족도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사진에서 나왔을 때 이 이미지 퀄리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외부에서 촬영을 했을 때 약간 특정 상황에서 조명이나 이런 빛이 조금만 더 맞아진다고 하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니콘을 이제 외부에서 쓰고 그렇게 병행을 좀 하고 있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느낌 자체가 좋기는 한데, 여기 이제 사실 많이 써본 것까지는 아니라 뭐 일단은 이미지 자체가 좋아서 이제 쓴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P&I는 사진 영상 기자재전이라고 매년 봄에 했었나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있죠. 19년부터 안 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쪽 시장이 좀 침체돼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다시 코로나 끝나고 좀 성황리에 이제 진행을 한다면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니콘, 캐논, 뭐 소니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과 다른 브랜드 카메라들을 직접 만져보고 뭐 렌즈도 마운트해보고 신제품도 보고 찍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이제 구매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뭐 예산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산이 뭐 큰 리미트가 없다. 대신에 실력적인 거는 기본적인 어떤 노출 맞추고 할 줄 알고, 그냥 취미 용도보다는 뭐 자기 브랜드나 아니면 자기 어떤 거를 촬영해서 이제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 분이라면 어떤 걸 추천할지. 근데 뭐 사실 요즘 기기적인 뭐 이렇게 느낌이나 그런 건 다르지만, 사실 이미지를 뽑아내는 걸 보면 뭐 요즘 웬만큼 나온 카메라들로 못 찍을 사진은 사실 없어요. 뭐 예전에야 뭐 AF가 너무 느리고 뭐하고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기기들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 가지고 사실 뭐 이제 촬영하는 사람이 생각만 이제 정확하게 하면 원하는 대로 웬만한 이미지들, 뭐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 뭐 조류 촬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뭐 스포츠를 촬영을 하신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뭐 기기들 간의 차이는 좀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아마 니콘, 캐논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미지 위주의 고화소 라인과 이제 빠른 퍼포먼스를 위한 약간 플래그십 라인업,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거에 따른 선택을 하시는 게, 그거에 따른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정해서 구입을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여기 이제 요즘 소니 A1이었나? 소니 A1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될 니콘의 Z9, 그런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기적인 퍼포먼스 플러스 지금 뭐 화소나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것들 자체도 엄청나고, 그래서 뭐 사실 당장 이제 뭐 완전히 예산이 뭐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뭐 A1이나 Z9 같은 것들, 물론 Z9은 지금은 구하고 싶어 돈이 있어도 이제 못 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뭐 R3나 R4 그런 것들, 니콘 같은 경우에는 Z7 2, 세븐 두 번째 모델. 네. 세븐 2. 근데 또 요런 고화소 모델들의 특성상 사실 그렇게 AF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환경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2를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왔을 때 몇 번 이렇게 조금 써보고 그랬는데 좋아요. 물론 당연히 신제품이 이 전자기기는 다 좋은데 이렇게 비용 차이를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지는 않겠다. 적어도 제가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좀 했고요.
그리고 미러리스 위주로 사실은 추천드린 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미러리스 너무 싫어 약간 막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네, 생각을 했을 때 뭐야 굳이 미러리스 셔터 소리도 별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쓰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나아지는 것들, 뭐 풀프레임이냐 크롭이냐에 대한, 크롭 바디는 저렴하게 접근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막 엄청난 무슨 막 하이 퀄리티의 무언가가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면 크롭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여유되면 더 좋은 걸로라고 물론 이제 그게 맞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점이 더 심하게 나간다던가 이미지 블러 같은 게 더 많이 보인다던가 그런 상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용도나 그냥 가볍게 쓰시기에는 크롭이 오히려 더 편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미지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의 이런 단계를 얼마나 잘 쪼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은 결국은 이제 풀프레임으로 가게 되기는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그 올림푸스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잠깐 이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올림푸스가 이제는 카메라 안 만든다고 했지만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규격, 그것도 사람들이 센서 조그만데 뭐 이미지 잘 나오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바디들로 찍었던 결과물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네? 잘 나온다는 게 주관적이겠지만,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도 괜찮아 보여,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롭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만 추천하자면, 일단 저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쪽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풀프레임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세한 건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보셔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메이저한 장비들 좀 더 발전된 걸 계속 추구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많은 프로들이 쓰고 노하우를 얻고 뭔가 하려면 그런 장비에 가까운 걸 써야 되는데, 그리고 크롭의 태생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DSLR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라고 불리우는 카메라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보급을 사실 해야 되니까 단가 때문에 이제 크롭으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이걸 좀 고민을 나 많이 해봤어요. 왜 아직도 크롭 센서가 나오고 후지는 왜 풀프레임이 없나, 바로 넘어가서 이제 중형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중형이지만 중형도 크롭 센서죠. 근데 이제는 니콘도 마찬가지고 크롭 센서에 약간 감성이나 어떤 특성 같은 걸 넣어서 카메라를 내는 것도, 특히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되게 안 좋아했어요. 여기 실장님이 옛날에 조금만 이쁜 후지 X100S였나요? T였나요? S. 그걸 갖고 있을 때 이쁘네. 근데 별 이렇게 시궁퉁했는데 이미지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찍힌 사진을 갖고 싶은 거. 필름 카메라처럼 디지털 카메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디지털로 찍어서 필름 느낌 내려고 엄청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하고 막 다 그러죠. 이거 필름 사진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이제 이성분들한테 잘 보이게 사진 찍어서 주는데, 마음에 들어하면 그게 얼마인들. 그런 게 있죠. 후지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일로 촬영하면 막 몇천 컷씩 찍잖아요. 후지 갑자기 예찬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개인적인 사진을 찍거나 뭘 할 때 편집이나 어떤 걸 수천장을 할 수도 없고, 어떤 색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카메라가 딱 되는 거죠, 후지 같은.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브랜드에서 나오는 크롭바디 센서를 갖고 있지만, 또 장점이 좀 작아지잖아요. 크롭바디 팬케이크 렌즈도 좀 작아지고 하니까 이제 휴대성도 좋고, 여행용 카메라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고민했던 거는 그리고 다른
크롭바디 카메라 뭐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소니 거 알파 6000 시리즈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근데 오래된 X100 F라는 후지 카메라는 지금도 거의 매일 가지고 다니면 찍고, 그 내창이 가요. 희한하게 센서만 봤을 때 이거 안 써, 뭐 난 풀프레임이 더 좋아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 그래서 좀 취향이 들어간 어떤 크롭 센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냥 성능이나 기능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맞아요. 카메라를 구입하는 거는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조금 더 먼저 많이 이것저것 써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냥 대략적으로 요런 것들이 있다, 뭐 요런 부분에서 좀 더 장점이 있다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옳은 기준도 아니고, 또 이제 써보셔야 이래서 이거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약간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토탈 비용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한 번에 원하는 걸 써서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아직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 맞아. 네. 뭐 그런다고 해서 비용적인 거를 솔직히 고려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한 번씩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카메라들을 쓰면서 사실 더 좋은 기기에 대한 욕구들도 충분히 있었고, 흔히 말하는 장비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때 좀 더 떨어지는 바디들을 쓰면서 더 나은 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확실히 여기서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서 매번 바꿨어요. 근데 그냥 남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더 좋아라고 해서 바꾼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딱 느끼면서 가면은,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이 기기를 샀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면은 어쨌건 쓸 만큼은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